조선 왕들의 술상. 음주 정치학. 프롤로그. 술잔 하나에 목숨이 달렸다. 조선에서 왕이 신하에게 술을 내리면 그건 은혜였다. 왕 앞에서 술을 거절하면 그건 불경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술잔이 사약 대신 쓰였다. 밥상이 정치라면 술상은 더 노골적인 정치였다. 밥은 혼자 먹어도 되지만 술은 함께 마셔야 하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누가 먼저 잔을 받았는지, 누가 끝까지 마셨는지 그 모든 것이 기록됐고 해석됐고 때로는 역사를 바꿨다. 오늘은 조선의 술상 이야기를 해보자. 1장. 조선은 술을 좋아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엄청나게 좋아했다. 유교 국가인 조선은 표면적으로 절제를 강조했다. 과음은 예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르면 탄핵감이었다. 그런데 실제 기록을 보면 전혀 딴판이다. 조선왕조실록의 술 관련 기록이 무려 수천 건이다. 가뭄이 들면 술 빚는 걸 금지하는 금주령이 내려졌고 그 금주령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다. 금주령이 내려지면 백성들은 몰래 술을 빚었고 양반들은 몰래 마셨으며 임금은 공식 연회에서 버젓이 마셨다. 이 아이러니가 조선 음주 문화의 핵심이다. 술은 금지와 허용 사이 어딘가에 늘 존재했다. 제사엔 반드시 술이 필요했고 외교 연회엔 술이 빠지면 결례였고 신하를 위로할 때도 왕이 술을 내렸다. 술 없이는 조선이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술을 경계했다. 이 이중성이 온갖 사건을 낳았다. 2장. 궁중의 술, 어떤 것들이 있었나? 조선 왕실에서 마신 술은 동네 막걸리가 아니었다. 이화주. 백꽃이 피는 봄에 담근 술이라 이화주라 불렸다. 달고 부드러워 왕실 여성들도 즐겨 마셨다고 한다. 색깔이 뿌옇고 걸쭉했으며 지금의 막걸리와 비슷한 계열이지만 훨씬 정교하게 만들었다. 약주. 이름에 약이 붙은 건 그냥 마케팅이 아니다. 진짜로 약재를 넣어 빚었다. 인삼, 구기자, 오미자, 당귀 같은 재료들. 몸에 좋다는 명분이 있어야 왕이 술을 마셔도 체면이 섰다. 저 술 마시는 거 아니고 약 먹는 겁니다의 고급 버전. 소주. 고려 말 원나라를 통해 들어온 증류주. 처음엔 약용으로 쓰였다. 도수가 높아서 왕실에선 주로 의례용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썼다. 그런데 일부 왕들은 이 독한 술을 꽤나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 과하주. 여름을 넘기는 술이라는 뜻. 더운 여름에도 상하지 않도록 소주를 섞어 도수를 높인 술. 일종의 조선판 주정강화 와인이다. 왕실 여름 연회에 자주 등장했다. 내국 진상주. 전국 각지에서 왕실에 올라오는 특산 술들이 있었다. 경주 교동법주, 전주 이강주, 충청도 청주 같은 것들. 지방 수령들은 좋은 술을 올려보내는 것도 일종의 충성 표시였다. 왕의 입맛에 들면 해당 지역의 술이 갑자기 유명해지는 효과도 있었다. 3장. 왕이 술을 내린다는 것의 의미. 조선에서 사주. 왕이 신하에게 술을 내리는 행위는 단순한 접대가 아니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에게 왕이 직접 술을 따라줬다. 그건 최고의 영예였다. 오래 병을 앓은 신하에게 이거 마시고 기운 차려라며 술을 내렸다. 그건 위로이자 아직 널 버리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반대로 왕이 연회에서 특정 신하에게만 술을 내리지 않으면 그건 무시이자 경고였다. 말 한마디 안 해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챘다. 술잔의 언어는 말보다 더 명확했다. 가장 극적인 건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경우였다. 연산군은 이걸 노골적으로 활용했다. 마음에 안 드는 신하를 연회에 불러놓고 술을 계속 강권했다. 거절하면 불경, 마시면 취해서 실수를 저지른다. 그 실수를 빌미로 처벌하는 것이다. 술자리가 덫이 되는 순간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왜 안 마셔? 나 싫어? 라고 하는 것의 왕조 버전인데 결과가 파직이나 사형이라는 게 다를 뿐이다. 4장. 왕들의 음주 스타일 열전. 태종.
술로 신하를 시험하다. 태종 이방원은 술을 정치도구로 적극 활용한 왕이었다. 신하들을 불러 술자리를 열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파악했다. 취했을 때 나오는 본심, 술김에 내뱉는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다. 실제로 태종 시절 술자리에서 한 말이 나중에 죄목이 된 사례가 여럿 있다. 신하들은 왕과의 술자리가 두려웠다. 친근하게 불러놓고 사실은 시험하는 자리니까. 술을 권하는 왕의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세종술보다 고기 하지만 술도 꽤. 앞편에서 세종이 고기 마니아였다고 했는데 술도 만만치 않았다. 신하들과의 연회를 즐겼고 특히 음악을 들으며 마시는 걸 좋아했다. 직접 악기를 연주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기록도 있다. 다만 세종은 술자리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 취해서 실수했다는 기록이 없다. 당뇨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연회를 포기하지 않은 걸 보면 그에게 술자리는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신하들과의 소통의 공간이었던 것 같다. 연산군 조선 역사상 최악의 술자리. 연산군의 술 이야기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다. 그는 흥청이라는 기생 집단을 만들었다. 전국에서 미녀를 뽑아 궁으로 데려와 연회에 쓴 것이다. 많을 때는 수백 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 흥청들과 벌이는 술자리가 연산군의 일상이었다. 술자리는 점점 규모가 커졌다. 경복궁 후원에서 대규모 연회를 열었고 신하들을 억지로 끌어다 놓고 함께 마시게 했다. 거절은 없었다. 술을 못 마신다고 해도 소용없었다. 흥청망청이라는 단어 들어봤을 것이다. 흥청들과 어울리다가 망했다는 뜻으로 바로 연산군에서 비롯된 말이다. 술자리 하나가 사자성어로 남은 것이다.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날 때 신하들이 내세운 명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무절제한 음주와 연회였다. 술이 왕을 무너뜨렸다. 영조 금주령을 내리고 본인도 마신 왕. 영조는 재위 기간 내내 금주령을 수시로 내렸다. 백성들이 굶는데 곡식으로 술을 빚는 건 낭비라는 논리였다. 꽤 일관된 입장이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다. 그런데 영조 본인은 약주를 꾸준히 마셨다. 신하들이 전하, 금주령을 내리셨는데 전하께서 드시면 이라고 하면 영조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건 약이다. 앞에서 말한 약주의 약명분이 여기서도 등장한다. 조선 최고 권력자가 쓴 가장 고급스러운 변명이었다. 52년 재위, 83세까지 산 장수 비결 중 하나가 약주였다고 우기면 할 말이 없다. 정조. 술로 슬픔을 삼킨 왕. 정조는 술에 얽힌 이야기가 많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8살에 목격한 정조는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다. 매년 아버지 기일이 되면 술을 마셨다. 슬픔을 달래는 방식이었다. 신하들과의 관계도 술과 함께했다. 정조는 밤에 신하들을 불러 독대하며 마시기를 즐겼다. 낮의 공식적인 자리와는 다른 인간 이산으로서의 술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정조의 개혁 구상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조가 49세에 갑자기 죽었을 때도 독살설이 나왔다. 마지막에 드신 것이 뭐였는지, 술이 있었는지 지금도 확실하지 않다. 오장술이 역사를 바꾼 새 장면. 장면 1. 이성계와 술자리의 비밀.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기 전 그와 정도전이 처음 의기투합한 것도 술자리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정사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조선 건국의 설계자들이 밤새 술을 마시며 새나라의 청사진을 그렸다는 건 충분히 상상 가능한 장면이다. 혁명은 언제나 술집에서 시작됐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면 2. 술자리에서 죽은 신하들. 조선 역사에는 술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있다. 단순 과음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경우들이다. 세조 때의 공신 한 명에는 술자리를 극도로 조심했다고 한다. 이유가 있었다. 세조 집권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술자리 사고로 죽었다. 독이 든 술인지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이 바로 여러 사람이 함께 마시는 연회 자리다.
모두가 같은 술을 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잔에만 뭔가를 넣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장면 3. 사약과 술의 경계. 사약이라는 단어를 보면 줄 사이에 양약이다. 왕이 내리는 약이라는 뜻. 사약은 보통 사발에 담겨왔는데 그 안에 든 것이 독약인지 약인지 받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약의 형태가 항상 고정된 건 아니었다. 술에 독을 타서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왕이 은혜롭게 술을 내린다며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사실은 죽으라는 명령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 후기로 갈수록 권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 내리는 술을 두려워했다. 마시지 않으면 불경, 마시면 혹시 독. 진퇴양난이 술잔 하나에 담겼다. 6장 조선의 안주 이야기. 술 이야기를 하면서 안주를 빠뜨리면 서운하다. 궁중 술자리의 안주는 오늘날로 치면 코스 요리 수준이었다. 고임 음식이라 해서 높이 쌓아 올리는 화려한 상차림이 연회의 기본이었다. 전유어전, 편육, 숙채, 과일, 떡, 강정, 다과류가 층층이 쌓였다. 재미있는 건 두부가 궁중 연회의 단골 안주였다는 점이다. 오늘날 두부는 소박한 음식의 대명사지만 조선시대 두부는 꽤 귀한 음식이었다. 콩을 갈아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갔기 때문이다. 특히 잘 만든 두부는 왕실 연회에 빠지지 않았다. 또 하나 전복이다. 제주에서 올라오는 생전복, 말린 전복, 전복포. 바다에서 나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으로 쳤고 술안주로도 최고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약과와 강정. 오늘날 명절 음식으로 남아있는 이 과자들이 원래는 왕실 연회의 술안주였다. 달콤한 과자와 술의 조합. 지금 기준으로 봐도 나쁘지 않다. 7장 조선 최고의 술꾼은 누구? 역사 기록을 종합해보면 몇 명이 후보에 오른다. 광해군은 술을 꽤 즐겼다. 재위 기간 중 신하들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고립된 권력자가 술을 찾는 패턴. 숙종은 야참을 즐기면서 술도 함께 마셨다고 한다. 밤에 혼자 혹은 가까운 내시와 조용히 마시는 스타일. 장희빈, 인현왕후를 둘러싼 궁중 암투 속에서 숙종이 밤에 무슨 생각을 하며 술을 마셨는지 꽤 흥미로운 상상을 하게 만든다. 연산군은 양으로 치면 압도적이지만 이건 술꾼이라기보다 그냥 막장이라 별도로 치는 게 맞다. 가장 인간적인 음주 기록을 남긴 건 아마 정조일 것이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혼자 마신 술, 신하들과 밤새 나누던 술 그의 음주엔 이야기가 있었다. 8장 술과 시, 조선의 풍류. 조선의 술자리는 그냥 마시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었다. 술을 마시면 시를 써야 했다. 왕이 운을 내리면 신하들이 그 자리에서 시를 짓는 창화놀이가 궁중 연회의 꽃이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즉흥으로 시를 짓는 것. 잘 쓰면 왕에게 칭찬을 받고 못 쓰면 분위기가 싸해진다.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시에 담긴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했다. 취기에 쓴 시 한 구절이 역모의 증거로 둔갑하는 일도 있었다. 붓을 잡으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선비들은 술과 시를 사랑했다. 김시습, 정철, 윤선도 조선의 대표적인 문인들은 하나같이 술과 함께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 정철의 관동별곡과 삼위인곡도 결국 유배중 술과 함께 쓴 작품들이다. 술이 시를 낳고 시가 역사가 됐다. 에필로그 잔을 비우면 보이는 것. 조선 왕들의 술상을 들여다보면 밥상보다 더 솔직한 인간의 얼굴이 보인다. 밥은 혼자 먹어도 되지만 술은 관계 속에서 마신다. 누구와 마셨는지, 어떻게 마셨는지, 마신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안에 그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 외로움이 담겨 있다. 태종은 술로 사람을 시험했고, 연산군은 술로 망했으며, 영조는 술을 약이라 우겼고, 정조는 술로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술잔은 거울이다. 그 안에 비친 건 그 시대 권력의 민낯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예고.
왕비의 밥상 왕과 무엇이 달랐나? 같은 수라간, 같은 궁궐 안에서 왕비의 밥상은 왕과 달랐다. 더 많이 먹었을까? 덜 먹었을까? 왕비는 진짜로 행복했을까? 중전마마의 하루와 그 밥상의 비밀.